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반응공학 2023년 화공직 7급 서울시 문제 풀어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개념을 잡고 있었으면 좀 쉽게 답을 골랐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헤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변별력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화공기사나 화공직 9급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고요. 15번 흐름 반응기에서 진행되는 가역 반응의 단열 평형 전하율. 그래서 adiabatic equilibrium con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흡열 반응일 때 단열 평형 전하율은 반응물 유입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1까지 증가한다. 그래서 흡열 반응일 때는 우리가 반응물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이 잘 이루어지니까 최대 1까지 증가한다 해가지고 정성적으로 맞췄을 것 같아요. 그다음 2번 이제 발열 반응일 때 단열 평형 전하율은 반응물 유입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가 아니죠. 발열 반응이니까 전하율은 단열 평형 전하율은 감소죠, 감소.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았어도 그냥 상식적으로 풀었을 것 같아요. 출제 위원이 조금 더 꼬았어야 되는데. 자, 3번. 단열 평형 전하율은 반응물 유입 온도 T0에 대하여 단열 조건에서 반응이 진행될 때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전하율이다. 그죠? 아주 원론적인 거. 그 다음에 4번 에너지 수지선과 즉 에너지 밸런스에서 구한 XT와 즉 온도에 따른 전하율과 연력학적 평형곡선 즉 서머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 커브 여기에서의 평형 상태니까 X2라고 표시한 것 뿐이고요. 당연히 온도의 함수겠죠. 이거를 교차점으로부터 반응물 유입 온도 T0에 대한 단열 평형 전하율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번에서 핵심은 에너지 수지로 구한 전하율 있죠. 그래서 포글러 책에서는 가끔 EB, 에너지 밸런스에서 얻은 거다. 이렇게 나타내고 XT랑 같은 의미고 연력학적 평형 곡선은 이제 K 값으로 우리가 K 값으로부터 구하잖아요. 그래서 연력학적 평형 곡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몰 수지식 우리가 잘 아는 몰 수지식으로 이제 구한 게 이 연력학적 평형 곡선식과 동의어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물질 수지와 키포인트 뭐다? 물질 수지와 에너지 수지를 조합해서 전하율을 구하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단지 단열이라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3번, 4번은 맞는 표현이고 2번에서 발열 반응일 때 유입 온도 증가함에 따라 전하율, 특히 단열 평형 전하율은 감소입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 때려 맞췄을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정상 상태 단열 에너지 수지, 즉 단열 에너지 수지식은 포글러와 레벤스필이 조금 형태가 틀린데 뭐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수지식은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에 열이 들어오고 Q 다트 즉 줄 퍼 세컨드 즉 줄 퍼 타임이에요. 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WS 샤프트 워크 추기를 하면 이제 화공 연력학 스미스랑 틀리게 이제 마이너스를 적용했죠. 그래서 빼기 FA0 시그마 세타 I CPI T 마이너스 TI 제로 이때 I는 I 성분을 의미하는 거고 요 제로는 입구 온도 입구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대괄호하고 델타 HRX 도트 TR, TR에서의 기준 표준 반응열 플러스 델타 CP T 마이너스 TR, 이때 TR도 기준 온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FA0 X 이퀄 0. 그래서 요 수식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단열 파트에서는 특히 7급생들은 그죠? 이 수지식.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지식을 도출해 내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X로 여기 있는 X로 정리하면 만약에 단열이라고 했으니까 Q 닷트는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일이 없다고 하면 이것도 0이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에 대해서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기든 이쪽 거를 넘기든 X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대괄호 델타 HRX0 그 다음에 TR 플러스 델 CP T 마이너스 TR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X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그마 세타 I CPI T 빼기 TI0 그래서 여기 FA0는 없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델 CP T 마이너스 TR이 델타 H 표준 상태에서의 반응열보다 무지 작다면 이거 없애줄 수 있죠. 이렇게 간단히 또는 시험 문제에서 델타 CP 기술고시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델타 CP가 0이면 뭐예요? 반응열 그냥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25도씨인데 25도씨 즉 298 켈빈인데 만약에 350 켈빈으로까지 반응을 시켰다 하면 우리가 어떤 테이블 표를 통해서 표준 상태 반응열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 CP는 온도의 함수라 네, 만약에 상수 값을 주면 적용하면 그만인 거고 그래서 레퍼런스 온도 여기서는 만약에 298 25도씨면 350 켈빈까지 현열인택이죠. 그래서 요거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있다가 여기 헤스의 법칙이에요. 여기가 350 켈빈이고 여기가 280 273에 25하면 298 우리가 이 데이터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T2에서 T1으로 내렸다가 다시 T1에서 반응하고 T2로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표준 반응열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현열보다 무지 크다면은 이렇게 그냥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델타 CP를 0으로 주게끔 문제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헤스의 법칙 뭐 화공 양론 수준으로 배우시면 안 되고 우리가 T1에서의 반응열 이게 이거예요. 기준 상태. 이거에다가 여기서 일로 내려오는 현열, 여기에서 일로 내려오는 현열. 그래서 여기는 반응물 쪽인 거고 여기는 생성물 쪽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거 암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7급생들은 여기 요렇게까지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right? 그 다음에 레벤스필에서는 XA가 이제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델타 HR 분의 CP 프라임 델티인데 CP 프라임은 공급물이죠. CP2 프라임은 생성물이고요. 그래서 델타 T는 T2 빼기 T1 해도 되고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T 마이너스 T1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CP 프라임과 CP2 프라임이 같다면 이 0이라는 소리는 같은 거죠. 같다면은 즉 반응물이 들어와서 뭐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이 나간다고 치면 이 생성물의 비율도 반응물의 비율과 같다면은 뭐예요? CP 프라임 대신에 그냥 콘스탄트인 CP를 쓰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HR분의 CP 델타 T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뽀글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거 암기하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세미 에너지 밸런스 처음부터 끝까지 예전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가와 나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 쌤이 표시해놨는데 from 에너지 밸런스예요. 즉 우리 열 가지고 에너지 가지고 수지식을 세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단열은 단열인데 왜냐하면 Q 값을 제로로 놓고 이거 다 전개한 거니까 단열은 단열인데 뭐예요? 또 정상 상태. 정상 상태가 아니면 뭐예요? 축정량이 있으면 못 풀죠. 그래서 DT분의 D 뭐 ESS 뭐 요거 다 기억하죠? 책들마다 틀린데 DE 뭐 꺽쇠 해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시스 값이 사실은 내부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축정량이 0이다. 축정량이 있으면 정상 상태 아니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 상태이면서 Q가 단열이고 샤프트웍이 없을 때 전개한 식이에요. 그래서 풀로 식을 암기하고 싶은 분들은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샤프트웍 축일이 있는 거로 해서 단열이지만 축일이 있는 거로 해서 시험에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식 기억하시고 요거는 레벤스필의 정상 상태 단열 에너지 식이에요. 그래서 출제 위원마다 포글러 파트에서 내는 분들도 있고 레벤스필에서 내는 분들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두 가지를 다 쓰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또 우리가 레벤스필 책 보면은 흡열에 PFR이 있고 발열에 또 PFR이 있고 또 발열에 CSTR이 있고 그죠? 세 개의 그림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PFR, CSTR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흡열, 발열만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흡열, 발열 갖고 왔고요. 당연히 XA와 T의 관계에서 온도가 올라올수록 온도가 높아지면 뭐예요? 반응이 잘 이루어지죠. 그러면 전하율이 높죠. 그래서 정성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라인이 평형일 때예요. 그리고 속도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변하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단열선은 뭐예요? 여기서 그냥 쉽게 델타 HR이 흡열이면 이거 뭐예요? 양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울기 마이너스 델타 HR분의 CP는 음이죠. 그래서 음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단열선이 그려지는 거고요. 발열 반응일 때는 당연히 양의 기울기겠죠. 그래서 요 맨 끝라인이 평형인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하율이 떨어진다. 요 평형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핵심은 X와 T의 그래프에서 흡열이면 이 마지막 평형 라인이 올라가게끔 그리면 되는 거고요. 발열일 때는 당연히 발열인데 르 샤틀레의 원리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이 덜 되겠죠. 그래서 전하율이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타낸 XAT의 관계에서 이 평형 라인 또는 마이너스 R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다? 어디서 구한 거죠? 이런 선들은 그렇죠. 몰 수지식, 연력학적 평형 곡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몰 수지식에서 구한 거고 요 단열선이 에너지 수지식에서 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발열일 때도 요 리니어한 요 선 단열선은 에너지 수지식에서 구한 거고 요 라인 요 파란색 라인은 몰 수지식. 여기에서는 출제위원이 뭘 썼어요? 연력학적 평형 곡선이라고 말을 썼죠. 그 말이 곧 K로부터 구한 건데 그 K가 결국은 XA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답 2번을 찾아낼 수 있었고요. 이제 하이라이트로 쌤이 한번 봅시다. 이 하이라이트.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자, 잘 보세요. C스텝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발열 반응을 쌤이 가지고 왔는데 뭐 흡열 반응이든 발열 반응이든 상관없어요. A와 B가 반응하죠. 그러면 우리 평형 조건 세울 때
KCA 빼기 K 프라임 CB 제로죠. 그래서 CA는 CA0 1 마이너스 XA인데 이제 평형이니까 셈이 하첨자 2를 붙인 것 뿐이고요. 마이너스 K 프라임 CA0 XAE잖아요. CB가. 그래서 이퀄 0. 그래서 평형상수 뭐 여기 하첨자 C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K 프라임분의 K가 되고 요거 넘긴 다음에 그죠? 정리하면 CA0 CA0 없어지니까 1 마이너스 XAE분의 XAE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몰 수지식으로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평형 그 반응 속도식이 0이다 해서 푼 거기 때문에 이제 출제 위원이 그냥 연력학적 평형 곡선이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몰 수지식이든 연력학적 평형 곡선이든. 그러면 여기에서 K와 전하율과의 관계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평형 전하율. 또는 평형 전하율을 뭐예요? K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나타내는 이 그래프에서 T와 K의 관계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반트호프식이에요. DT분의 DLNK는 RT제곱 마이너스 델타 HR. 그래서 DT 넘겨서 적분 때리면 1에서 미지의 값까지. 그러니까 K는 K1 익스포넨셜 가로 열고 마이너스 R분의 2 그다음에 T1부터 T까지 1부터 2 해도 되지만 이제 그래프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1에서 2로 안 하고 T로 한 거죠. 그래서 T분의 1 빼기 T1분의 1.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뭐가 나와요? K와 T를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그려보면 그게 이제 이게 평형 상태인 거고요. 이 위에서 맨 끝에만 평형인 거고 나머지는 평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하 연력학적 평형곡선 또는 몰 수지식 또는 반응 속도식을 통해서 K와 T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발열이든 흡열이든 요거 하나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쌤이 표시를 해놨는데 자 전하율과 이제 T 지금 이 위에서는 다 전하율과 T죠. 근데 쌤이 한번 T와 K도 설명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설명했는지 이제 말이 될 겁니다. T와 전하율 특히 평형 전하율인데 우리는 여기서 뭐 T마다 K 값 찾아주고 했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지금 얻어야 될 거는 뭐 단열은 Q가 있고 없고 차이니까 큰 의미 없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단열일 때의 평형 전하율을 찾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십시오. 이제 여기 발열이니까 당연히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하율은 떨어지겠죠. 근데 요렇게도 있고 요 밑에도 쭉쭉 있겠지만 이제 평형 상태 있으니까 요거 여기에서 쌤이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어디서 구한 거예요? 여기서 구했죠. 즉 다시 말해서 요게 평형인데 몰 수지식 또는 연력학적 평형 곡선 큰 카테고리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또는 반응 속도식이 0이다 할 때가 연력학적 평형 곡선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몰 수지식 그래서 이거를 포글러에서는 잘 구분하기 위해서 에너지 밸런스가 아니라 매스 밸런스에서 구한 거다 해서 요게 MXB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이 나오는 거는 뭐예요? 에너지 수지식. T0일 때, T0 1일 때 이렇게 리니어였잖아요. 에너지 수지식일 때 전하를 구하는 거. 그래서 이것과 이건 어떻게 구해졌어요? 에너지 수지식에서 구했죠. 그래서 에너지 수지식과 물질 수지식에서 만나는 점 이게 Y축으로 그으면 평형 전하율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그으면 단열 온도 즉 T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이 평형 전하율 이거는 당연히 우리 뭐예요? 1 플러스 K분의 K라고 배웠던 거고
그 다음 이 K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잡한 온도만의 함수였죠. 그래서 선생님이 FT 1 플러스 FT로 나타냈던 것 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쌤이 문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잘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흡열 반응일 때 단열 평형 전하율은 반응물 유입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즉 딴 거 없습니다. 흡열일 때 반응물 유입 온도가 증가하면 전하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 1까지 증가한다. 그래서 핵심은 XA 전하율 증가 맞는 거고요. 발열 반응일 때 단열 평형 전하율은 유입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가 증가하면 발열이니까 전하율 감소죠. 근데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3번에 단열 평형 전하율은 반응물 유입 온도가 T제로 대하여 단열 조건에서 반응이 진행될 때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전하율. 당연히 평형 상태니까 그게 최대겠죠. 그죠? 중간에 뭐 값이 최대 전하, 그 평형 전하율보다 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평형에서 얻는 최대 전하율인 거죠. 그 다음 4번 에너지 수지선과 연력학적 평형 곡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자? 에너지 밸런스에서 얻은 전하율. 연력학적 평형 곡선은 XMB 에너지 밸런스에서 얻은 거.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교차점이 뭐예요? 오리지널 진정한 평형 전하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딴 거 다 잊어버리고 요 마지막 거에서 뭐예요? 보시면 마지막 거에서 전하율과 온도가 있으면 이거에 우리가 평형 곡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로부터 구했다? 이거 몰 수지식 또는 연력학적 평형 곡선으로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로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리니어한 직선 곡선은 뭐로부터 구하는 거다? 그렇죠. 에너지 수지식으로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수지식 온도일 때마다 쭉쭉 그을 때 이게 만나는 거. 그 포인트에서 최대 평형 전하율과 단열 온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화살표로 연두색으로 표현했는데 이거죠. X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수식으로 구한 거고, 요 밑에 나도 레벤스필의 에너지 수식으로 구한 거고, 그 다음에 물질 수식 또는 뭐예요? 물질 수식 또는 화학 평형. 이게 평형일 때죠. 여기에서 구한 또 XAE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XAE는 화학 반응 평형이라든지 즉 연력학적 평형 또는 몰 수지식을 통해서 구한 거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은 XNB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식에서 뭐예요? XMB와 XEB. 그래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줄까요? 요 라인 또는 T010일 때. 그래서 이게 XEB고, 그죠? 요 라인은 XMB예요. 그래서 XEB와 XMB가 만나는 지점에서 평형 전하율, 그 다음에 단열일 때요. 단열 온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는 답을 선택하기는 쉬웠는데 그 2번 선지를 살짝만 바꿨다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하율과 물질 전하율을 조합해서, 그러니까 공통인 X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문제에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반응공학 2, 즉 2학기에서 나오는 파트인데 단열 조작은요. 이 단열 조작선식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단열 조작선식 좀 길더라도 이거 전개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요것도 익히시고 그래서 요거 익히시고 레벤스빌 방식이면 요게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늘 온도 묻죠. 온도 출구 온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 개념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되고요. 현재 기사 9급, 7급, 5급 군무원 탄약직의 화공연력학 베스트셀링 중이죠. 선생님이 전 과목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도 가입하시고 특히 밴드에 가입하셔서 문풀 많이 참여하시고요. 합격률이 2배예요. 선생님이 늘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전 강좌 선생님이 학원은 권한이 없어요. 선생님이 10% 할인해 드리니까 많은 활용 바라고, 또 기타 선생님이 많은 경험했으니까 사회적 경험, 석사도 하고 뭐 키스트 위촉 연구원도 하고 기술고시도 해봤고 한국제 자동차에서 회사에서 기술연구소에서 차장까지도 해봤고 해서 많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량진역에서 전 과목 화공 관련 전 과목 가르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프라이드를 갖고 여러분들을 임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요 파트 되게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